최근 우리가 추경 논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금리와 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나라는 사실 한국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현재의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고 장기 금리가 떨어진 것은 한국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하다고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정확히 35년 전 일본에서는 1990년부터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이때 일본은 그냥 단순한 경기 침체인 줄 알고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 많이 버블이 있었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긴축 정책을 3년을 폈습니다. 90년, 91년, 92년.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32년째 단 한 번도 재정 흑자를 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대장성은 동경제국대학을 비롯한 일본의 모든 엘리트들이 있었고 자민당의 핵심들이 있었지만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35년 동안 뭘 했냐면 일본 주식이 많이 올랐다 하는데 중앙은행이 무려 주식의 7%나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4억 인구에 작년도에 5%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기가 굉장히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선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앙정부는 3에서 4%의 GDP 대비 재정 적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다 추가로 지방정부와 또 공기업, 금융기관 지원을 합치면 GDP의 약 9%까지 재정 적자를 내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3월 초 전인대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 GDP의 9%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GDP가 명목 GDP가 2,500조 원입니다. 2,500조 원의 9%면 약 220조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 논의를 하면서 20조, 30조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보면은 상당히 우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새해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환율은 계속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말은 못하겠지만 중소기업 같은데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미국의 관세 장벽은 이제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서민들의 삶은 누적된 삶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시급한 일 있고 중요한 일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일은 생존의 위기에 쌓여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다시 돌려서 3%대 성장하는 2%를 넘어서 3% 성장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급한 일을 하기 위해서 추경 논의를 벌써 한 달 반 정도 됐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계 3대 신평사 중에 하나는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그냥 현상을 유지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정책 집행력 저하, 경제성장 둔화, 재정관리 약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신용등급에 대해서 어찌됐건 한 자락을 남겨뒀는데 경제 이상으로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위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만약에 되면 환율은 더 올라가게 되고 한국의 해외 자본 조달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시급한 일을 놔두고 이 시급한 일을 현재의 정쟁으로 일삼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과 또 행정부조차도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 미래를 보고 역사에 지금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은 우리 국사책에 고스란히 기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그림으로 한국의 경제 시급한 일을 서둘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